나는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것이 된다. 루시아의 I am that I am. 돈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간다. 저는 돈을 많이 버는 편인데 모이질 않습니다. 제게 재물인이 없습니까? 당신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려.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졌던 재산마저 흩어지게 되는 것이요. 돈이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오. 세상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돈을 내 수중에 머물게 하려면 그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돈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오. 돈을 모으고 싶다면 아주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돈이 나갈 때는 마음속으로 다시 내게 돌아와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바라야 하오. 돈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라는 뜻이요. 돈이라는 것은 원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이니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소. 사람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법이요. 돈도 소중히 여기면 다시 돌아온다오.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 가난할 운명이라도 부를 얻게 되는 것이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돌처럼 함부로 굴리면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요. 내가 보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적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소. 재물이 오래가는 사람은 다 재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오. 세상 만물이 소중히 아끼는 사람에게 흘러가듯 돈도 마찬가지라오. 줄어야 다시 찬다. 저는 젊을 때 크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전부터 해마다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젊을 때 이미 복을 다 받았소. 하늘로부터 받은 복이 더 이상 채울 곳 없이 다 차버렸던 것이요. 복이랑 가득 차면 줄어드는 것이 있지요.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것이라오. 스스로 줄이지 않으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복을 줄이게 되어 있소. 빨리 줄어들어야 다시 채울 수 있소. 손실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소. 당신의 관상을 보니 가난할 운명인데 열심히 일해서 하늘의 복을 만들었구려. 뿌리를 잊은 잎사귀가 성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신이 본래 가난할 때의 마음을 잊고 교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요. 자수성가하고도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더욱더 큰 복을 불러들였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요. 가세가 기울어진 것은 당신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요. 괜히 아랫사람 탓하지 말고 오직 만물을 낭비하지 않고 엄중히 절제하시오.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한다면 다시 번성할 수 있을 것이요. 나누면 돌아온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겨우 먹고 살 만큼 재물을 모았습니다.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그릇 크기가 조금씩 다른 법이지요. 이 그릇이 작게 태어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아도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모으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를 지키고 자신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입니다. 절제를 지키고 자기가 얻은 이익과 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다 보면 이것들이 천지에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점차 자신의 성공 그릇을 늘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는 복이 다시 돌아와서 유복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부는 가난이 모여서 된다. 저는 젊을 때 열심히 노력하여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가난함을 알면 재물의 시작과 끝을 다 아는 사람이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복을 불러들인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인자하고 윗사람에게 공손합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세가 기우는 일이 없습니다. 부귀는 사방에 가난이 모여서 생기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부귀한 사람이 적은 이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이 부귀의 근본이니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난함이 그 근본임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귀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이 미천함을 근본으로 합니다. 임금도 자신보다 미천한 신하가 임금으로 깎듯이 모실 때 올고준 임금이 되며 가난한 백성이 자신의 근본임을 잊지 않는 임금에겐 환난은 없습니다. 미천했을 때를 잊지 않고 아랫사람을 대하면 자연스럽게 부귀는 늘어납니다. 아랫사람을 자식같이 생각하면 아랫사람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랫사람이 힘들 때는 여동생을 대하듯 위로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자식같이 품어 보살피고 항상 위아래 구별 없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자신은 절제를 위해서 술을 금하고 있다 해도 아래 사람들까지 똑같은 절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절제는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아랫사람에게 음식을 배불리더라도 자신은 새끼 식사 외에는 먹지 않는 절제 생활을 하면 지금보다도 더 크게 가훈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검소와 인색은 다르다. 저는 평소 검소하게 사는 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보고 인색하다고 놀리며 시간이 갈수록 아래 사람들도 다스리기 힘들어집니다. 검소한 생활을 그만두어야 합니까? 당신의 검소함은 인색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흉한 것이요. 진정한 검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낭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오. 소인들은 검소하게 산다는 핑계로 아랫사람들의 몫까지 아끼고 또 세상 인정상 내야 할 금전조차 내지 않으며 남을 도와주는 일에는 일전 한 푼도 쓰지 않소. 이것을 어찌 검소한 삶이라고 할 수 있소. 이런 행동은 욕심과 인색에서 나오는 것이지 운명을 흉한 길로 이끄는 것이 당연하오. 윗사람이 이런 인색함을 가지면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없을 때 일을 하지 않으며 심한 경우에는 윗사람의 금전에까지 손을 댄다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굽실거리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윗사람을 극악무도한 인간이라고 험담하는 것이 예사요. 이것이 다 검약과 인색을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일이니 당신은 앞으로 검약하지 않을 것이 나을 듯 싶소. 앞으로는 아랫사람에게 인색함을 강요하지 말고 오로지 스스로 만물을 낭비하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자신과 주위를 다스려야 하오.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천지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 절제를 지키시오. 그래야만 위아래 구분 없이 서로 참다운 검약을 지켜 큰 뜻을 이룰 수 있소. 이와 같이 절제와 겸손을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현인으로 우러러보게 될 것이요. 일찍 일어나야 성공 운명이 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할 운명으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이라는 것은 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운명을 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 천지의 기 흐름이 좋으면 세상이 건전해지는 것이고 내 몸의 기 흐름이 좋으면 운명이 반듯해집니다. 해가 뜬 이후에 일어나는 사람은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운명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해가 솟아오를 때의 기운은 성공의 기운이며 그 기운을 받지 못하면
온몸의 기가 제대로 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아침에 태양의 기운을 받지 못하면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난 원기가 약해지고 마음도 옳지 못한 곳에 머물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늦게 일어나는 사람의 정신 상태 또한 같을 수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온전치 못하니 성공의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늦잠을 즐기면 평생의 반은 누워서 보내고 나머지 반은 이것저것 먹을 것을 찾아다니느라 소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죽자 살자 일해봤자 무엇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 중에는 밤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이 다 쓸데없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밤은 음의 시간이라 자야 하는데 깨어있고 태양이 뜬 양의 시간에는 자고 있으니 음양을 도덕질하는 셈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인데 오밤중처럼 잠만 자고 남들이 다 일어나서 일을 할 때야 일어나니 일을 하려니 손에 잡히는 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럭저럭 아침 시간 때우고 점심밥을 먹고서야 일을 시작하니 운이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자연은 응당한 대가를 돌려주는 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의 기운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운명을 개척하는 길입니다. 성공할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귀천을 막론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늦잠을 삼가고 일찍 일어나 직업에 전념하는 것이 곧 성공의 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어떠셨어요? 큰 틀에서 첫 번째 다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의 흐름과의 일치,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이 세 가지를 절제를 통해서 맞추어 갈 때 내가 원하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성공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에너지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에너지의 법칙은 균형을 이루려고 합니다. 에너지 더 깊게 들어가면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정극, 그렇죠? 마이너스 전류가 한껏 올라차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기기가 망가지게 되겠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우치면 흐트러지고 깨져버립니다. 그 모든 에너지의 이치, 마음의 이치, 삶의 이치, 그리고 나의 삶에 드러나는 이치가 너무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 꼭 이 균형에 맞는가, 내가 어떤 물을 쓸 때도 이 물을 쓰는 데 있어서 나의 균형, 내가 지금 쓰고자 하는 그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쓰고 있진 않은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가서 손을 닦는다거나 그때 내가 손을 닦기 위해서 적정한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물 콸콸콸 틀어놓고, 특히 양치할 때 그렇죠. 물을 틀어놓고 그냥 콸콸콸콸 그냥 나오는 대로 양치하는 동안에도 물을 틀어놓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과용하는 것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죠. 그죠? 그리고 휴지를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내는 것들,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지나치게. 그것은 심리학적으로는 결핍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집착을 해서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단체에 몰입을 하고 거기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이 불행하면서까지 다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종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뭐 동아리나 모임 아니면 특정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에너지 이치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자기 내면의 사랑과 외부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잘 맞춰서 판단해 가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건전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상황을 접하면서 이 규칙, 우리가 지금 자연의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